한국인은 해외로 이주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아르헨티나나 뭐 러시아, 그다음에 일본, 이런 쪽으로 한국인들이 해외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이주한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일본이죠. 일본은 1910년에 통계를 보게 되면 약 2246명의 한국인이 일본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1905년에는 일본의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학생들의 숫자는 약 500여 명으로 파악되는데요. 그 숫자는 굉장히 늘어납니다. 1910년에 약 2천여 명이었던 우리 한인들이 약 1920년에는 약 3만 명, 그리고 1930년에는 무려 10배 이상인 약 30만 명 이상이 한국인이 일본에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30년대부터 한국인이 급격하게 일본에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죠. 그거는 뭐 예상하셨겠지만은 1939년에는 약 96만 명이라는 한국인이 일본에 이주해 있었는데 그때는 일제가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조선인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1 조선인의 숫자도 굉장히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1940년에는 약 119만여 명, 그리고 해방되던 해인 1945년에는 약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일본의 한국인이 거주하게 됩니다. 1944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1660만 명 정도였으니까 약 전체 인구의 12% 이상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1939년 그때 이렇게 많은 한국인이 일본에 이주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일제가 전시 동원 체제에 의해서 바로 중일전쟁 이후죠. 식민지 조선인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자를 전면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물자와 그리고 조선인의 노동력을 강제로 수탈하게 되죠. 그래서 군수물자 생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징용, 그리고 탄광, 군수공장에 강제 노동하게 되죠. 이거는 바로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에 의해서 이적 물적 자원을 통제하고 그리고 강제로 징발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 당시 일본에서의 한국인의 생활은 굉장히 하층내 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 내에서도 자격부 정도 그 비숙련 노동에 종사를 했고 그리고 사는 가옥의 형태도 보면 굉장히 열악했죠. 그리고 또 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불안한 고용 상태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도 드디어 해방을 맞았죠. 그래서 제일 한국인이 일본에 남는 자와 그리고 한국으로 귀환하는 귀국자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제일 한국인이 한국으로 돌아온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일본에 어느 정도 생활 터전을 잡은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일본에 남을 수밖에 없는 한국인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1945년 8월부터 1950년까지 제일 한국인이 한국으로 귀환을 했는데 귀국자가 약 140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남으신 분들은 약 6, 70만 명의 한국인들이 일본에 남았죠. 근데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환할 때 일본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한국인이 지참할 수 있는 돈을 제한했습니다. 1인당 약 1000엔, 그리고 수화물은 1인당 약 100kg 정도, 약 113kg 정도로 제한시켰습니다. 실제로 뭐 이 제한 조건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일본에 남아있는 조선인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자, 해방이 됐으니 한국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귀국선이 조난당하는 큰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945년 10월 11일 한국인 300여 명을 태운 배가 이키섬, 바로 후쿠오카에서 가까운 이키섬에서 조난을 당하게 돼요. 이 사고로 인해서 154명이 사망하고 33명이
구조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배에 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제징용자였습니다. 그래서 강제징용에서 일하다가 그리고 해방이 되자 그리운 조국으로 이제 귀환하게 됐었죠.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전환을 당했는데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가 이 배에 이키서모리 입항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수많은 우리 300여 명의 한국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그리고 154명이라는 사람이 사망한 그런 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서 76년과 83년에 진상조사를 벌였는데 결국에는 뭐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2005년 아마 노무현 정부 때일 겁니다.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과거 60년 만에 조사를 했는데 조선인 유골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확하게 그때 사건 경위 그리고 책임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확인이 안 되고 그냥 마무리됐습니다. 자, 더 큰 사고가 발생하죠. 귀국선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사고죠. 아마 이 사고는 TBS도 몇 번 다큐멘터리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키시마호라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면은 왼쪽에 장애가 있죠. 오른쪽에 이 그림은 실제 그림은 아닌 것 같고 다큐멘터리에서 캡처된 건데 여하튼 우키시마호라는 이 배가 침몰하면서 한국인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한국인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1945년 8월 22일 오민타오 호항에서 강제징용자 가족 4천여 명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 항구를 출발해서 부산까지는 1574km, 약 3일이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뒤에 부산 도착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탔던 대부분의 조선인 노동자들은 어떤 분이었냐면 바로 시모키타 반도에서 비행기 활주로 그리고 경락고 지하 탄약 저장고 바로 이런 방공호 시설 그리고 구두 비행장 이런 데 건설에 동원됐던 한국인 징용자였다는 겁니다. 그 징용자와 그 가족들. 그래서 이분들도 해방되자마자 어렵게 이 배를 구해서 부산 쪽으로 출발을 했죠. 이때 탔던 배가 바로 우키시마호인데 이 배는 원래 상선이었다가 다시 전쟁 때 군용으로 쓰이고 그다음에 45년 해방되자 다시 이 배는 한국인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로 이제 바뀌었죠. 자, 근데 이 배가 잘 가다가 항로를 벗어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파란 선이 바로 예정 항로인데 이 예정 항로를 벗어나서 이 빨간색으로 된 이 항로로 가게 됩니다. 다 의아하게 생각했죠. 배가 가도 계속 일본 해안선을 따라가면서 일본이 보인다는 거죠. 원래는 보이면 안 되는데. 그 증언자의 말에 의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바로 45년 8월 24일 오후 5시 20분경 갑자기 마이즈로만 시모사바 연안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배가 침몰했다는 거죠. 그때 생존자의 증언에 의하면 그때 들렸던 폭발음이 꽝꽝꽝 세 번 이렇게 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배가 침몰했다고 하죠. 나중에 우키시마와 함장은 이런 발표를 합니다. 한국인 노동자가 약 3,725명이 탔는데 그중에서 524명이 사망했고 일본인 승무원은 255명이 탑승했는데 25명이 사망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근데 생존자의 증언에 의하면은 명단에 없는 승선자가 무려 5천여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일본에서 조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배에
수많은 한국인이 몰렸겠죠. 그리고 그 수많은 한국인의 명단을 일일이 작성하고 확인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선자 명단도 확인도 안 되고 최소한 5천여 명 이상이라고 이제 보고 있죠. 물론 당시 폭발 사고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이 폭발 사고를 기뢰 폭발사유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뢰는 일반적으로 폭발 소리가 한 번 납니다. 기뢰는 아시다시피 배나 잠수함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수중에 설치한 폭발이죠. 그래서 한 번 폭발할 때 한 번 꽝 소리가 나게 되죠. 근데 생존자의 증언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꽝꽝꽝 하면서 세 번 정도의 폭발음이 났다. 그리고 또 조사에 의하면은 이 근해에는 기뢰를 설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1조선인연맹에서 자체 조사를 벌였는데 실제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승선자는 8천여 명 이상이었고 그리고 사망, 실종된 조선인은 약 6,500여 명 이상이라고 확인됐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조선인들이 이렇게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1945년 12월 7일 조선인연맹에서는 연합군 사령부에 진상조사를 요구합니다. 근데 연합군 사령부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조선인연맹의 조사 요구를 기각시켜 버립니다. 자, 후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 1심에 승소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2003년 오사카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이 사건 또한 이렇게 묻히게 됐습니다. 자, 그리운 조국, 그리고 그리운 고향, 형제 자매가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천신만고 끝에 배를 구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배가 석연찮은 사고로 아무래도 고의적인 사고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한국인의 아픔, 바로 이 아픔, 이런 것들은 조속히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진상 규명과 함께 일본의 사죄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